자, 첫 번째 경기. 에스파뇰 대 알라베스. 만수르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양팀 다 주전 포워드 한 명씩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에스파뇰은 최근에 4경기 연속 지금 승리 없는 상태로 다소 지지부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좀 3경기에서 좀 졌을 만큼 좀 최근 성적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 이제 에스파뇰이 홈에서는 줄곧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였지만 현재는 홈에서도 연패 중으로 지금 흐름이 좋지 못한 만큼 이제 이전처럼 좀 홈 강세를 좀 잘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패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이제 직전 홈 경기에서는 베티 상대로 이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다만 근데 이제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3연패를 좀 거두고 있지만 리그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무려 원정에서 7연패 중으로 현재 좀 원정 성적이 매우 좀 저조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만큼 지금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좀 편차가 큰 만큼 원정에서 경쟁력이 많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전달해 드려봤네요. 자, 일단 경기력을 봤을 때 그래도 에스파뇰이 공격 템포를 좀 끌어올려 이제 홈에서 어느 정도 좀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측면 위주로 이제 파고들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라인을 좀 내려서 이제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면서 이제 에스파뇰의 그런 빌드업 차단에 이제 포커스를 좀 둘 수가 있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라인이 올라가 있을 에스파뇰의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식으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능동적인 공격을 좀 잘 구사할 팀은 이제 에스파뇰이라고 보여지고,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에스파뇰의 좀 공격을 좀 맞받아 쳐서 이제 속공 위주로 공격을 좀 전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도 이제 에스파뇰이 더 공격에서 두각을 좀 나타낼 것으로 보고, 그리고 지금 알라베스가 홈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는 상대팀한테 이제 위협적인 득점 기회를 많이 허용할 정도로 생각보다 더 수비가 부실하기 때문에 이런 좀 부실한 원정 알라베스의 수비를 그래도 에스파뇰이 곧잘 좀 공략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네. 확실히 이제 양 팀의 좀 홈과 좀 원정이 좀 바뀌었다고 하면은 좀 상황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 지금 이제 알라베스가 좀 원정이라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알라베스에 대한 기대치는 많이 좀 떨어진다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에스파뇰이 지금 뭐 홈에서는 연패를 좀 거두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비교적 원정 알라베스보다는 기대치가 더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좀 양 팀의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를 더 중점적으로 봐서 이제 승패를 좀 본다면은 그래도 이거는 에스파뇰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게다가 이제 알라베스는 뭐 이번 시즌 지금 라리가 내에서 이제 리그 원정 성적이 가장 좀 안 좋은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거는 그래도 에스파뇰 사이드 보는 경기로 이제 가져가도록 하고, 자,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네,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파뇰 승에 이제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켈른 대 이제 볼프스부르크. 일단 켈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볼프스부르크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정 중입니다. 먼저 현재 좀 양팀 다 좀 수비에서의 좀 결정 이슈가 있는 상태고, 자, 일단은 이제 켈른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승 2패를 좀 기록 중으로 이제 근래 뭐 마인츠 상대로는 홈에서 그래도 이기면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홈 승리를 좀 거두게 됐습니다. 네. 확실히 뭐 전체적으로 뭐 성적이 좀 좋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최근 홈 경기에서는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어느 정도 홈에서는 흐름 전환에 좀 성공한 그런 좀 켈른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볼프스부르크는 이제 2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 이제 마인츠 상대로 원정에서 3대1로 좀 패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로 인해 이제 원정에서는 볼프스부르크가 이제 연패를 거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바이에른미넨 상대로 8대1 대패를 좀 당했을 때부터 이제 원정에서 수비가 좀 크게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나마 전해드려 봤네요.
일단은 이 경기도 내 경기를 좀 봤을 때 초반부터 켈른이 압박을 강하게 좀 가져가면서 이제 더 적극적인 플레이를 좀 보일 수 있고, 이제 최근에 좀 압박 대응이 좀 안 좋은 볼프스 브루크인 거를 좀 고려하면은 볼프스 브루크가 켈른의 그런 강한 압박에 대응이 잘 안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다 보면 확실히 좀 볼프스부르크의 빌드업이 많이 좀 불안정할 수 있고, 그리고 턴오버 또한 좀 많을 수 있는 경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좀 대체로 좀 템포가 좀 빠르기 때문에 이제 이번 경기 역시 이제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른 경기로 이제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제 공간을 좀 많이 허용한다는 양 팀인 거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좀 생각보다는 이제 오픈된 득점 기회가 이제 더 많이 좀 창출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뭐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낼 만한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도 이제 최근 원정에서 좀 대량 계속해서 좀 대량 실점을 하면서 이제 실점률이 좀 높고, 그 리드 수성 능력이 좀 떨어지는 볼프스 부르크가 이제 원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쾰른이 최근 좀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좀 통해 이제 반등할 좀 기미를 좀 보였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이런 쾰른이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켈른이 이제 최근 좀 4경기 연속 이제 볼프스부르크 상대로 이제 승이 좀 없었긴 했지만,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그런 열세인 좀 상대 전적을 좀 극복하는 방향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네, 켈른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네, 켈른 승쪽 보는 경기. 안 그럼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네,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이에른미는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8대1 좀 대패를 좀 당한 이후부터 지금 원정 볼프스부르크가 굉장히 좀 많이 좀 상태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좀 중점적으로 봐서 이거는 켈른 승에 다득점 양상 보는 경기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라치오 대 이제 제노아. 자,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큰 결정전은 없습니다. 자, 라치오는 최근 5경기 중 단 한 경기밖에 이기지를 못하며 이제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이제 근래 코모 상대로 홈에서 3대0 대패를 좀 당하며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 좀 페이스 및 좀 경기력이 좀 저조한 그 라치오라고 말씀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5경기 연속 무패 진중으로 최근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직전 경기에서는 볼로냐 상대로 이제 홈에서 3대2 역전승을 좀 거두며 이제 기대 이상의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경기에서는 볼로냐가 이제 리드하던 중 퇴장을 당해 이제 수적 열세 좀 놓였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노아가 수적 우위를 잘 살리며 이제 승리를 좀 거둘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자력으로 뭐 제노아가 좀 이겼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좀 경기였다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뭐 근데 그럼에도 어쨌든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건 좀 제노아다. 이렇게도 이제 전해드려 봐요. 자, 물론 지금 제노아가 이제 홈에서는 2경기 연속 3골을 좀 기록하면서 좋은 득점력을 좀 보이고 있지만, 자, 아무래도 이제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득점력이 좀 많이 좀 떨어지고, 전진성이나 좀 공격 전개도 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득점 기회 창출에 있어서도 이제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좀 홈과 달리 좀 원정에서의 좀 공격 흐름은 많이 안 좋은 좀 제노아라고도 말씀드려 가요. 자, 그러니까 이런 원정 제노아 상대로 이제 이번에는 라치오가 홈에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잘 풀어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홈에서 상대했던 팀들은 이제 공격 전환이 좀 빠르면서 이제 트랜지션 공격에 능해 이제 라치오가 좀 수비에서 좀 고전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원정에서 공격 전환이 좀 느린 제노아가 좀 상대다 보니까 이제 비교적 좀 라치오의 좀 수비가 이제 이전 홈 경기들에 비해서는 부담이 좀 덜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라치오의 그런 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어느 정도 좀 기대해 볼 만한 경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는 이제 최근 5경기 모두 이제 라치오가 이겼을 만큼 제노아 상대로 상성상 극강의 면모를 좀 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5경기 모두 이겼을 뿐만 아니라 지금 5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좀 기록했을 만큼 제노아가 라치오 상대로 이제 좀처럼 이제 공격에서 힘을 좀 못 쓰기도 했어요. 네. 그만큼 확실히 매번 좀 제노아 상대로 클린시트를 좀 기록하면서 라치오가 좀 제노아 상대로는 견고한 수비를 좀 계속해서 보였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확실히 뭐 이런 뭐 압도적인 상승을 좀 고려하면은 당연 라치오가 더 우세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자, 문제는 최근에 라치오의 경기력이 많이 좀 저조하고, 그리고 이제 공격에서도 줄곧 답답한 모습을 보이며 이제 득점을 잘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리스크로 좀 다가올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이런 좀 라치오의 그런 좀 빈공 이슈, 그리고 이제 최근 좀 저조한 경기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좀 무작정 뭐 라치오 사이드에 보기에는 많이 좀 애매하다고 보고, 자, 그렇다고 뭐 제노아가 원정에서 라치오 상대로 이길 거라는 기대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까지 다 종합해서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차라리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이제 햄무나 무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라치오가 뭐 이긴다고 해도 한 1점 차 정도의 좀 승을 좀 예상하는 경기. 안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라치오가 이제 좀 공격에서 이제 좀 침체된 모습을 좀 보이면서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도 좀 있는 경기라고 봐서 이거는 라치오 햄무알 무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로 이제 하도록 하고, 안 그럼 언더 하는 본다고 하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치오 햄무알 무에 2.5주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랑스 대 이제 르아브르. 자, 랑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르아브르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미드필드 1명, 수비수 1명이 결장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적 좀 전력 누수가 더 큰 저 르아브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랑스는 이제 최근에 무려 10연승을 거두며 최상의 페이스를 이어갔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마르세유 상대로 원정에서 패배하며 긴 연승 행진이 좀 끊겼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잘 나가다가 한번 삐걱거리게 된 것도 랑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근데 뭐 그럼에도 현재 리그 2위로 계속해서 이제 좋은 행보를 좀 이어나가고 있고, 이제 1위인 뭐 파리 생제르맹과는 승점 2점 차밖에 좀 안 나기 때문에 언제든 1위를 다시 좀 탈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에서 또 랑스가 좀 이긴다고 하면은 잠시나마 다시 또 1위를 좀 탈환할 수 있는 좀 상황이다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자, 그리고 르아브르 같은 경우에도 최근 흐름이 좋습니다. 네, 일단 3경기 기준 1승 2무로 계속해서 좀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런 좀 무패 행진 속에서 이제 상대했던 팀들을 봤을 때 이제 근래 이제 스타드렌과 모나코 상대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네. 자, 아무래도 이제 르아브르가 최근에 좀 수비가 많이 좀 이제 견고해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상대팀의 좀 공격을 좀 잘 좀 틀어막는데 좀 능한 편이고, 그렇게 약간 좀 실리적인 플레이를 좀 바탕으로 그런 좀 실리적인 결과를 잘 만들어낸 그런 좀 르아브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그럼에도 지금 르아브르가 일단은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좀 좀처럼 이기질 못하다 보니까 이제 승점을 확 쌓지를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하위권에는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르아브르 입장에서는 일단 뭐 이제 무승부도 무승부인데 그래도 최대한 좀 승리를 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아무래도 좀 랑스와 좀 르아브르의 좀 중원 차이가 어느 정도 좀 크다 보니까 이런 랑스가 그래도 홈에서 중원을 좀 장악하면서 경기를 좀 주도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르아브르가 볼을 좀 소유하면은 빠르게 압박을 가져가서 이제 롱볼 유도를 하면서 이제 르아브르의 좀 빌드업을 좀 저지함과 동시에 빠르게 볼 소유를 좀 되찾는 식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확실히 이제 압박을 좀 적절히 좀 가져가면서 상대팀한테 그렇게 흐름을 좀 넘겨주는 흐름을 좀 넘기는 일은 최대한 좀 방지하면서 이제 평소대로 플레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저 랑스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좀 점유율도 높게 가져갈 수 있다고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르아브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 받아치는 식으로 공격을 좀 전개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랑스가 홈에서 수비 조직력이 좋으면서 그런 전환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제 아무리 좀 랑스의 수비 라인이 좀 올라가 있다고 해도 르아브르가 랑스의 수비 뒷공간을 좀 공략하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확실히 좀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랑스가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르아브르가 이제 랑스 상대로 좀 공격수 두각을 나타내기는 좀 생각보다는 좀 꽤 어려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좀 랑스가 좀 르아브르한테는 최대한 위협적인 좀 득점 기회를 좀 허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도 뭐 현재 뭐 전체적인 뭐 전력, 흐름,
이제 경기력, 그래도 뭐 공수 밸런스, 뭐 랑스가 좀 우세하다는 점과 좀 더불어 이제 랑스가 지금 홈에서는 무려 좀 9연승 중으로 극강의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랑스의 홈 강세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최근 그래도 르하브르가 좀 잘 나가고 있다고 해도 이런 랑스를 좀 당해내기에는 많이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랑스 승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이건 언어만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할게요. 이 경기가 뭐 이제 랑스가 이긴다고 해도 솔직히 현재 르하브를 상대로 좀 대량 득점을 하면서 이길 가능성은 저는 좀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만큼 좀 르하브르에 좀 버티는 힘이 좀 좋기도 하죠.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좀 저득점 양상 속에서 랑스가 이기는 방향으로 좀 예상을 해서 랑스 승의 언더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레다 대 트벤테. 자, 브레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트벤테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브레다는 현재 9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긴 하지만 직전 경기 이제 호벤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이제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좀 브레다의 좀 경기들을 봤을 때 일단은 원정에서 호벤과 흐로닝원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거뒀고, 이제 네이미언 상대로는 비록 좀 지긴 했지만 이제 나름 좀 비등비등한 좀 경기 내용을 좀 만들면서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확실히 좀 최근 좀 브레다의 그런 좀 경기 내용이 그래도 나름 좀 좋은 편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려 12경기 연속 무패행진 중으로 긴 무패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고, 이제 원정에서는 2연승 중으로 최근 홈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제 본래 뭐 트벤테 같은 경우 홈과 원정에서의 편차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컸었지만 최근에는 그런 편차가 많이 좀 줄어들며 이제 원정에서도 좋은 모습을 좀 줄곧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전달해 드려봤네요. 자, 다만 근데 이제 트벤테가 한 가지 뭐 덧붙이자면은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비교적 약체인 이제 엑셀시오를 상대로 이제 홈에서 좀 무승부를 좀 거두며 이제 기대 이하의 결과를 좀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전달해 드려봤네요. 자, 일단은 뭐 경기 이름을 봤을 때 그래도 트벤테가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해 이제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보고, 이제 브레다 같은 경우에는 전방 압박을 강하게 좀 가져가며 이제 트벤테의 후방 빌드업을 최대한 방해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레다가 이제 최근에 좀 패스 차단이 좀 좋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잘 살려 좀 트벤테의 좀 빌드업을 어느 정도 잘 좀 차단하면서 이제 바로 좀 속공으로 좀 연결해 이제 위협적인 공격을 잘 구사할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트벤테 입장에서는 이제 브레다의 그런 강한 압박에 잘 대응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브레다 입장에서는 이제 효율적인 공격을 좀 통해 이제 트벤테의 수비를 잘 흔들면서 이제 트벤테 페이스대로 이제 경기가 흘러가는 걸 잘 저지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현재 흐름, 뭐 경기력, 이제 공수 밸런스 모두 저는 트벤테가 더 나은 편이라고 보고, 이제 브레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수비가 좀 크게 흔들리면서 이제 실점이 좀 많아진 상태다 보니까 실점 위험이 큰 팀 또한 저는 브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이거는 트벤테가 좀 브레다를 좀 꺾고 원정 연승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이제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벤테가 이제 지난 좀 2번의 좀 맞대결을 해서 이기지 못한 거를 이번 경기에서는 좀 해내지 않을까 좀 싶어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래도 트벤테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분석을 했을 때는 이제 트벤테 승.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일단 뭐 트벤테도 지금 수비가 불안정하고 어느 정도 좀 라인이 좀 올라가 이제 뒷공간 허용이 많은 거죠. 브레다 상대로 이제 좀 골을 좀 어느 정도 넣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트벤테가 이번 경기에서 좀 클린시트로 이기기에는 저는 생각보다는 좀 어려울 것으로 봐서 그만큼 지금 브레다의 그런 좀 공격 전개나 좀 흐름이 좀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좀 트벤테가 좀 클린시트를 좀 하기는 어렵다는 전제하에서 이거는 오바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벤테 승에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리스톨 시티 대 이제 더비 카운티.
자, 일단 브리스톨 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자, 그리고 더비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브리스톨 시티는 최근에 주춤하다가 직전 경기 이제 셰필드 웬즈데이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거두며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홈에서는 최근 5경기 기준 4승 1패로 굉장히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대체로 지금 홈 득점력이 좋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비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2승 1무로 역시나 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웨스트 브로미치전에서는 리드를 하다가 이제 후반 막판에 이제 동점골을 좀 허용하며 무승부를 거둬 이제 아쉽게 이제 연승이 좀 끊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경기에서는 마지막에 더비가 이제 동점골만 허용하지 않았으면은 이제 3연승까지 좀 이어갈 수 있었을 텐데, 이었을 텐데 그런 좀 연승을 이어가는 걸 좀 연승 행진이 좀 끊긴 거는 이제 더비 입장에서는 많이 좀 아쉬울 만한 좀 대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은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양 팀의 좀 점유율은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할 것으로 보고, 이제 두 팀 다 좀 측면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제 보다 더 좀 측면 싸움이 좀 치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브리스톨 시티가 홈에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최근 좀 흐름이나 경기력은 브리스톨보다는 더비가 이제 좀 더 낫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공격 효율성 또한 좀 더비가 더 좀 좋기 때문에 저는 이런 더비가 그렇게까지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돼요. 네. 자, 게다가 이제 더비가 좀 최근 좀처럼 좀 중원 싸움에서 좀 밀리지 않는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브리스톨 시티가 이제 더비 상대로 좀 중원을 좀 장악하기 또한 다소 좀 어려울 것으로도 좀 보여집니다. 네. 자, 확실히 좀 더비가 뭐 지난 시즌이면 모를까 이번 시즌은 진짜 한 단계 더 스텝업을 했을 정도로 이제 전체적으로 좀 경기력이 좀 많이 좀 나아졌고, 나름 좀 경기를 좀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능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이런 좀 더비가 이제 아무리 지금 뭐 홈 강세인 좀 브리스톨 시티가 좀 상대라고 해도 좀 쉽게 밀리는 그림은 좀 잘 안 그려진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봐요. 네. 자, 그래서 저는 그렇다 보니까 이 경기를 지금 뭐 브리스톨 시티 사이드로 좀 접근하기에는 저는 어느 정도 좀 리스크가 좀 크다고 봐서 차라리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브리스톨 시티보다는 더비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싶습니다. 네. 자, 저는 네,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더비 프렌 쪽 보는 경기. 어느 반은 뭐 그래도 본다고 하면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더비 카운트 프랜승에 이제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